북한과 러시아가 군사협력을 확대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주한 러시아 지노비예프 대사는 한국과의 관계 개선이 준비됐다며 한러 고위급 회담을 원한다고 한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말하면서 그러나 북러 간의 무기 거래는 부인했고 북한의 제재에 관해서도 관심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백악관 NSC는 오늘 북러 간의 무기 거래는 엄연한 사실이며 거래 현장을 그래픽과 슬라이드를 통해 보여줬다면서 북러 무기 거래는 우크라이나 국민과 그곳의 우리 이익뿐만 아니라 한반도에도 우려되는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또한 북한이 수중 핵무기 실험을 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 북한이 첨단 군사 능력을 계속 추구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존 컬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전략소통조정관은 오늘 백악관 정례 브리핑에서 김정은이 한국은 적대 국가라고 말하며 한미일을 핵무기로 초토화시킬 것이라는 위협에 대한 본 기자의 질문에 한국은 적대국이 아니다며 핵능력을 포함해 첨단 군사능력을 계속 추구하는 정권의 책임자가 하는 그런 수사를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정은은 첨단 군사력을 구매하는 것보다 인민을 먹이는 데 더 집중해야 한다고 컬비 조종관은 강조했습니다. Thank you, Colleen, and thank you, John. I have two questions on 감사합니다, 칼린. 그리고 존. 한국과 러시아 그리고 북한에 관한 두 가지 질문입니다. 주한 러시아 대사는 최근 한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국과의 관계를 개선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 거래를 부인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번 주 러시아에서 북한과 러시아의 외무장관 그리고 푸틴 대통령이 만났습니다. 이에 대해 귀하는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북한과 러시아 간의 급성장하는 관계에 대해 오랫동안 얘기했습니다. 저는 여기 서서 여러분에게 그래픽과 슬라이드를 보여줬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과 북한에서 탄도미사일을 구매하려는 러시아인의 희망이 실제로 이루어졌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는 포병 탄약도 사용되었습니다. 따라서 두 나라 사이의 이러한 급성장하는 관계는 확실히 걱정스럽습니다. 이는 우크라이나 국민과 그곳의 우리 이익뿐만 아니라 한반도에도 우려되는 일입니다. 김정은은 한국이 적대 국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적대국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그는 핵무기로 한국과 미국 그리고 일본을 초토화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김정은의 이러한 위협은 말에 불과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실제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핵능력을 포함해 첨단 군사능력을 계속 추구하는 정권의 책임자가 하는 그런 수사를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 질문에 이미 말했듯이 해당 위협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가 수행하고 있는 모든 작업의 목록을 검토하지는 않지만 당신은 그것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김정은은 첨단 군사력을 구매하는 것보다 인민을 먹이는 데 더 집중해야 합니다. 백악관은 김정은이 한국을 적대국이라고 말한 데 대해 적대국이 아니라고 반론했습니다. 또한 북한 김정은의 핵 초토화 발언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백악관이 밝힌 데 대해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도 이제는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한미일의 쉴 새 틈 없는 공조가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백악관에서 보이스 오브 워싱턴 제니박입니다. 우리 공화당 조원진 대표님 반갑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서울과 워싱턴 핫 이슈를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또 조원진 우리 공화당을 모시고 서울 워싱턴에서 가장 관심 있는 이슈가 무엇인지 얘기하기로 하겠습니다. 자, 지금 뉴햄셔에서 이제 미국은 이제 미 공화당 그 경선 이제 아주 치열하게 지금 막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표가 시작됐는데요. 우리 이제 한국도 이제 4월에 총선이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선거 관계에 대해서는 이제 또 뒤로 미루기로 하고 이제 안보 문제에 관해서 또 한번 얘기를 해보겠는데 일단 트럼프가 공화당 후보로 확정되는 데는 별 이상이 없는 것 같은데, 그런 것 그죠? 같아요. 근데 지금 나오는 거 보니까요, 두 자릿수만 차이가 나면은 이번 끝나거든요. 트럼프가. 근데 지금 나오는 거 보면은 헨리가 굉장히 압도적으로 지금 앞지르고 있어요. 이게 뭔지 모르겠는데 일단 끝날 때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끝날 때까지 음. 아직 끝난 게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그거는 이제 공화당의 대표 주자인데 이제 음. 민주당 대표 주자는 다음 달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음. 가지 여기도 아주 그냥 민주당도 텐션이 바이든이 될 확률이 높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뭐 그렇게 바이든이 나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 이제 여론만 그런데 바이든은 이제 젊은 층 표가 맞는데 이 젊은 층이라는 것이 이제 또 미국의 여론은 이래요. 뭐 젊은 피를 수혈했다가 나라가 다 거꾸로 가니까 젊은 피도 좋지만은 젊은 피 잘못 수혈했다가는 이것이 이제 더 진통이 크게 난다. 이래서 기존에 그냥 안정권에서, 안전 수치에서 이제 올드보이라든지 미들 오브 에이지에서 이제 누가 투표를 얻느냐. 그게 상당한 관건인 것 같습니다. 예. 한번 근데 두고, 지금은 우리는 좀 걱정되는 것이 트럼프가 만약에 이제 집권을 하게 되면은 공화당이 집권하게 되면은 이제 네. 주한미군 철수 문제라든지 음, 또 이제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한다든지 뭐 이러한 돌발 변수들이 나오면은 우리 대한민국의 안보로 봐서는 굉장히 극한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하는 우려들이 사실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 국방부에 나오다가 어떤 이제 저희 합참에 있는 오피서가 내하고 마주쳐가지고 그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트럼프가 되면 상당히 우려가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그렇게 쉽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북한이라는 나라는 지금 핵을 가지고 있는데 이걸 과연 이게 없는 거 묵인을 하고 단계적인 저기 핵을 조금씩 그거 하면 단계적으로 제재를 풀어준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 그분도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북한이 이번에 막 연초부터 핵에 대한 뭐 전술핵 대량 생산 지시가 내려오고 또는 그동안에 이제 통일 민족 뭐 통일 화해 또 동족 이래가지고 그 기념탑도 철거시키고 어, 이제 대한민국은 같은 민족으로 보는 게 아니고 적으로 간주한다. 이렇게 초강경으로 지금 나가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그 신냉전 시대에 이제 특히 러시아하고 이제 북한이 이렇게 이제 교류가 시작되고 우크라이나 전쟁에 뭐 이제 포탄을 미사일을 제공하고 이런 상황이 되니까 북한이 굉장히 자신감을 얻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런 자신감이라는 게 이제 중국하고 미국과의 관계 악화, 또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르는 미국과 러시아와의 관계 악화, 이것을 이제 줄타기를 북한이 잘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동안에는 트럼프 때는 미국하고만 막 한미 정상회담을 해가지고 하는데 이게 2009년, 19년이죠. 2월 달에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깨졌단 말이죠. 그 뒤로부터는 방향 전환을 해가지고 이제 기존의 중국하고의 관계 플러스 러시아와의 관계 정상화. 그러니까 이게 자금 문제라든지 식량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또 자기들이 가지고 가는 고고도 그 이제 그 안보 기술 문제 뭐 이런 부분들을 해결해 나가는 상황이니까 그동안에 좀 굴종적이던 남북 관계도 자기들이 더 강하게 이제 민족끼리 이런 거 없다. 근데 문제는 이제 우리 대한민국 내부에 있는 주사파들이나 이 소위 종북주의자들이 지금 입지가 없어지는데도 다 조용히 있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우리 한국의 우파 정치인들이라든지 국민의힘이나 보수 정당은 이 문제에 대해서 대단히 강하게 그동안에 5년간의 그 문재인의 그 가짜 평화쇼가 어떤 그렇죠. 결과를 가져왔느냐. 결국은 다 속은 거 아니냐. 그거 그렇죠. 주사파들이라든지 지금 그 우리 민족끼리라고 떠들고 다니던 그자들은 다 어디 갔느냐. 이렇게 그렇죠. 따져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죠. 뭐 총선 한다 하니까 자기 살려고 막 정신이 없어 한마디도 얘기 안 해요.
근데 jenny 박 기자가 이번에 저 백악관에서도 여러 가지 이런 전반적인 사항들을 질의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질의 담당 받았던 사람이 누구죠? 아, 저기 미국의 그 아주 중요한 분이에요. 백악관 NSC 국가안보회의의 예. 전략소통조정관이에요. 전략 어, 문제라는 것은 최고봉이거든요. 이분이 직접 나와가지고 할 때 제가 물은 거예요. 우리 한국으로 따지면 이제 안보실 차장 정도 되는데, 그죠? 급으로 보면은. 근데 좀 이거는 아주 디프런한 케이스로다가 자리가 있으니까 안보실에 그래서 그 질의 내용이 북한의 핵 공격, 핵 개발 전략적인 개발 문제라든지 좀 저 김정은이가 연초부터 1월 1일부터 막 굉장히 그러니까 강하게 전쟁 네,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에 대한 미국의 입장은 어떤가요? 그래서 이제 요거 후에 저기 유튜브도 나갔는데요. 제가 전략소통조정관한테 이걸 물었습니다. 북한이 계속 이 핵 위협을 하고 있는데 한반도에 이것을 지금 그냥 레토릭으로 보냐, 그냥 말뿐인 것으로 보느냐, 실제로 핵 전쟁이 일어날 것으로 보느냐고 제가 물었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 이런 대답을 이분한테 처음 받았어요. 보통 제가 핵 문제라든지 북한 문제를 보면 에이 걔들은 원래 그래. 북한은 항상 음. 하는 소리야. 또는 걔들이 뭐 의도가 내가 모르겠다 이런데 이번에는 확실히 딱 하면서 말 그대로 하려면은 북한이 이제 그러니까는 군사 협력을 하고 있는 러시아하고 하고 있는 북한이 그리고 책임이 있는 김정은이가 이런 말을 한 것에 대해서는 상당한 실질적인 우려를 가져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실질적인 실질적인 우려라는 그 표현은 대단히 음. 중요한 표현인데, 예, 그죠? 예, 예, 예. 그 도발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 아닌가요? 그렇죠. 그러면서 저보고 하는 말도 you have to accept. 그러니까 you have to 어, take this 어, talking. 그러니까 당신은 어, 이 말이 김정은이 한 이 말에 어. 실질적인 심각한 우려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하 이번엔 좀 이게 저분이 이제 쩌리구나. 한국의 언론에서는 아무튼 미국 전문가들 지금은 이제 안보실의 전략 이제 소통 담당관의 조정관. 얘기니까 예. 소통관의 얘기인데 이제 미국 전문가들도 한반도의 지금의 김정은의 위협이 그냥 그 뻥을 치는 위협이 아니다. 그렇죠, 쉽게 그렇죠. 말하면은 아니다. 그게 아니고 실질적인 응, 도발 가능성이 있다. 있다. 그렇기 위해서는 음흠. 이제 한국의 지금 총선의 민심이 반으로 갈라서 있고 또 지금도 윤석열 정부가 한미일 연대를 통하고 한미 동맹을 강화하면서 북한을 압박하는 그런데 이 좌파나 주사파들 출신들은 종북주의자들은 그렇게 압박을 했기 때문에 김정은이가 저런다. 그렇죠. 이렇게 그렇죠. 궤변을 늘어놓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문제가 아니고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을 하면서 식냉전 시대가 굉장히 벌어지고 그 이전부터 미국과 중국의 심상치 않은 그러한 여러 가지 견제가 있었잖아요. 그 중국이 또 대만을 침공하겠다 이렇게 독립을 시키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번 대만 선거가 이제 친미 성향의 민진당이 이겼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방향을 중국도 방향을 선회해야 되고 러시아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여러 가지 정리를 해야 될 상황에서 북한의 김정은의 도발적인 그 무리한 자신감 이런 거를 이용해서 그 국지전 혹은 다른 도발을 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1월 1일부터 김정은이 대한민국에 대한 생각을 완전히 바꿔버린 거예요. 그렇죠. 적으로 이제 민족끼리가 아니고 적으로 간주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오늘 그 백악관 안보 그래서 전략 소통. 소통관의 그 지적 얘기는 굉장히 심각하게 저는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 이제 앞에 나갈 겁니다. 이제 그 붙여 나갈 건데 그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그런가 동시에 어저께 또 미 의회에서도 심각한 말을 했어요. 어, 김정은이가 최근에 발사믹 그러니까는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 등 핵 전쟁을 일으키겠다고 한 데에 대해서 우리는
심각하게 받아들여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하 이게 대단한 심각성이구나 하는데 한국은 마치 오히려 한국이 더 마이너하게 분석을 하더라고요. 뭐 그쪽에 뭐 그런 상황이에요. 모든 게 지금 뭐, 음, 그 뭐, 한동훈, 윤석열의 뭐 갈등 그쵸. 문제, 또 이재명의 뭐 피선 문제, 뭐, 음, 이게 지금 선거판에만 이러니까 그렇죠. 항상 위험할 때가, 대한민국 내에서의 내부의 갈등이 최고조로 오를 때, 음, 또 이렇게 심각하게 선거가 있을 경우, 이럴 때가 상당히 이게 심각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현재는 지금 한국의 여러 언론들 저도 오늘 아침에 쭉 검색을 해봤는데 뭐 미국의 전문가들은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하다. 그렇죠. 평소하고 다르다 이랬는데 오늘 이제 우리 제니박 기자 말씀대로 안보 소통관이 안보 그렇죠. 전략 소통관이 그런 발언을 하고 또 미 의회에서 그렇죠. 그런 이제 우려가 된다 이런 발언을 미의회, 했다는 예, 것은 예, 예. 어, 미의회 상원, 그것도 상원 군사위원회 위원장이 그런 거예요. 상원군사위원회에서 그렇게 했다는 것은 이미 정보기관, 미국의 최고의 순회 정보기관에서는 어느 정도 정보를 그렇죠. 공유하고 있다. 거기 네, 같은 목소리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 공화당부터라도 지금 뭐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된다. 그렇죠, 그렇죠. 이러한 그 메시지를 내고 경고를 좀 날려야 된다. 너무 맞습니다. 우리는 너무 느슨해 있다. 그러고 한 방 그렇죠. 맞고 바로 그거예요. 나면은 그때는 서로 간에 또 정쟁으로 막 싸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 안보실이나 또 하나는 그 국방부 이런 쪽에서 예민하게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저기 지금 왜 백악관과 미의회 군사상원위원회에서 똑같은 지금 말을 하거든요. 내가 그 비교를 해가지고 오늘 또 오후에 국방부에 미 펜타곤에 내가 똑같은 질문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역시 어, 한데 지금요 미국에서는 이렇게 봐요. 안보는 미국에다가 맡겨놓고 지네끼리 지금 싸움 안 하고 밥그릇 싸움 하느라고 지금 한국이 야단이라는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평화하자는 말이 나와요? 지금요, 합참에 있는 오피서가 나하고 만나서 오늘 국방부에서 잠깐 얘기를 했는데요.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노무현 정권, 김대중 정권, 문재인 정권 때 김정은이하고 평화 쇼를 하느라고 이미 때가 늦어버렸다는 거예요. 핵 개발을 그때 그 동안에 다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또 평화쇼로 간다면 이미 한국은 없어질 거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제 또 그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트럼프가 이거를 갖다가 뭐, 생쇼를 해제하는 차원에서 용인한다. 이건 있을 수는 없다 하고 내하고 동의가 딱 맞은 거예요. 자, 그리고요. 더 무서운 말이 하나 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대표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지금 친미 타이완 정권이 지금 당선된 거 아닙니까? 그죠? 민진당, 그래서 예, 이제 예. 예, 그러면 지금 중국은요. 이제 더 그냥 심하게 타이완을 쪼을 겁니다. 이제 통일을 또 빨리 급속히 액셀러레이드 그러니까는 하루속히가 더 시간을 더 이런 말이에요. 1년 또는 1년 내에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올해거든요. 올해 한다면은요. 언론에 나와서 전 국방부 전략가가 어떤 말을 했느냐면 중국이 타이완을 통일시킬 때 무력으로 할 때 한국은 뭐란 줄 알아? 한국은 스스로의 방어를 지켜야 한다 이거예요. 미국인 이걸 생각할 지금 겨를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주한미군을 빼겠다는 얘기죠. 그렇죠. 일부. 주한미군을 뺀다는 거는 사실인데 그 주한미군을 빼지 마라 하는 한국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다. 그러니 그 틈을 타서 김정은이가 한반도를 침략해도 너희 스스로가 방어를 해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확장 억제는 어디 가고 왜 그런 말을 하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우리가 진짜 우리 자신이 누가 도와준다 해도 우리 자신이 자신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하는 것이 지금 답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요 근래 좀 미국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이제 발언들을 보면은 네, 미국의 이제 보수학자들도 전쟁 도발에 북한의 도발 가능성을 그렇죠. 점치고 있고 음. 지금 뭐 그 상원 국방 군사위나 또 그렇죠. 하나는 백악관의 안보 전략
그 소통 간의 얘기를 종합해 보면은 뭔가 흐름이 같이 가고 있다. 같은 흐름으로 가고 있는데 우리도 이런 상황에서 이제 윤석열 정부를 좌파들은 총선 승리를 위해서 흔들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국민들의 여론이 분열될 수밖에 없는 선거라는 게 그렇죠. 여론이 분열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김정은이 이러한 상황에서 1월 1일 날 뭐 전략 개발을 강화해라. 또 뭐 지금 현재 요 근래 미사일이나 이런 도발들은 방사정포 이런 도발들은 그야말로 어디에서 어떤 방향으로 그렇죠. 언제 그러니까 그거를 예측하지 못할 정도로 계속 이 방향을 바꿔가면서 시간대도 바꾸고 장소도 바꿔가면서 도발하잖아요. 그러면은 이것은 평소에 그들의 무기 실험하고는 다르다. 그러니까 언제라도 공격할 수 있는 그 한반도를 공격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을 연습하는 거 아니냐. 그렇죠. 그런 입장으로 봐서는 우리가 마냥 안보 문제는 걱정할 게 없어 이런 차원이 아니고 그렇죠. 지금 뭐 주사파들이나 우리 민족끼리 하던 자들은 지금 조용하게 있거든요. 북한 이미 방향을 선회를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그 방향 선회에 따라서 종북주의자들도 북한의 지령에 서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런 입장으로 봐서는 우리 공화당이나 이러한 국가 안보 문제라든지 그렇죠. 이런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책임을 져야 보수 돼. 우파 정당은 네. 제대로 정신을 차리고 여러 가지 대비를 해야 된다 이래 보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질문한 그것이요. 이미 YTN이니 어디니 한국의 메인 그냥 종편 뉴스에 다 나갔더라고 보니까는 그 타이틀이 나오더라고. 그런데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고요. 존 컬비 그분이 대단한 전략가예요. 국방부 대변인도 하고 아주 그냥 원스타로다가 해군에도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문제는 해커 박사도 그걸 지적했지 않습니까? 해커 박사가 최근에 예. 그런 전문가들이 다 지적도 하지만은 진짜로 그 어지간하면요 상원 군사위원회에서는 이런 헛소리 안 합니다. 예, 그러니까 거기서 그런 얘기가 나왔다는 것은 우리가 또 다르게 고민을 해야 될 부분들이 많다. 그렇죠. 지금 뭐 총선도 정치적인 일정에 의해서 치러야 되지만은 네, 지금 현재 그 상원 군사위원회에서 저렇게 얘기한다는 것은 상원이라는 게 상당히 그 말조심을 아, 하고 그렇죠. 이런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그 여러 가지 무게를 가지고 움직이는데 저기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다는 것은 좀 심각하게 저는 보고 그렇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위원장이 그러더라고. 우리가 이것에 대한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한국은 한가하게 싸움만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그 군사위원장도 어떤 말을 하냐면은요. 그것이 말장난이든 실질적이든 일단 북한의 책임자든 김정은이라는 책임자가 의도적으로 이 얘기를 한 것은 분명히 뭔가를 하기 위한 것이다. 사람이요, 옛날 나 죽을래 한 사람은 꼭 자살합니다. 그 의도를 가지고 그 생각이 그렇게 가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하자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한국에는 분석들을 아주 마치 그 저기 체제가 불안하기 때문에 그런다라든지 뭐 물론 불안한 것도 있겠죠. 그러나 이제 뒷배경이 러시아 아닙니까? 이번에 왜 갔겠습니까? 최선희가 여러 가지 의논을 하러 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근데 오늘 이제 그 외신 보도에 따르면은 아무튼 푸틴은 러시아 대통령 선거 이후에 북한 네네. 방문하겠다. 이래서 뭐 4월 이후로 미뤄진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나 이제 미국은 계속해서 북러 간의 무기 거래에 상당한 초점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까지는요 우크라이나에 사용할 것이다라고 했는데 그존 컬비는 어저께 그저께 제가 질문에 그 북러의 무기 거래가 왜 걱정이 되냐? 물론 우크라이나 사람도 많이 죽이고 하겠지만 이것도 한반도에도 우려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 얘기를 해서 이제 한반도까지 왔구나. 여태까지 포커싱이 이제 우크라이나. 이제 무기를 또 포탄이나 미사일을 공급하면은 뭐 받아야 되니까
자금도 받고 기술도 받고 그렇죠. 고도 군사위성 기술도 받고 뭐 예, 카메라 성능 좋은 카메라도 받고 이렇게 되면 당연히 우리한테 그렇죠. 영향이 있고 압박이 되는 예, 거죠. 그렇죠. 그래서 북한이 계속 북한 고립 정책에 의해서 어렵다가 음, 러시아한테 뭐 무기 팔아가지고 식량도 해결하고 뭐 이런 상황이 되니까 그렇죠. 저는 도발 가능성도 있다. 음, 내 문제는 도발했을 때 대한민국 내부의 종북주의자들이 그렇죠, 그렇죠. 그러한 붉은 세력들의 행태가 음, 간단치 않을 거다. 저는 그래 보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공화당이 얘기하고 있는 그 종북주의자들에 대한 그러한 북한 추종자들에 대한 결단은 우리 정부가 반드시 해야 된다. 이거 질질질 끌려다니다가 소위 뭐 민주가 없는 민주당식으로 그런 식으로 햇빛 정책 한다 해가 DJ 때부터 쭉 이런 상황들이 오면서 북한이 이미 이제 핵을 50개 내지 60개, 혹자는 100개까지 핵탄두를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한 원인들이 민주당에 의해서 그런 거짓 평화쇼, 햇빛 정책의 실패가 북한을 저렇게 만들어 버린 거 아니냐. 이제 우리 국민들이 이 문제에서는 이제 남의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제 도발이 오면은 바로 우리 국민들의 생명, 그렇죠. 재산이 다 무너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 민주당의 거짓 평화쇼에 대한 국민들의 각성이 좀 필요하다. 그 또 뭐 이제 얼마 전에 이재명이가 뭐 우리 뭐 김일성 김정일이라고 얘기해가 우리 난리가 북한. 났잖아요. 예. 우리 북한이라고 얘기가 난리 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이라고 안 하고 우리 북한이라고 하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요, 본의 아니게 자기 정체성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숨기려 해도 숨길 수가 없어요. 그리고요, 이 종북주의자들은 결국은 반미 운동가들이거든요. 반미주의자들이거든요. 그것을 우리 잘 지금 규탄하는 게 우리 공화당 그들은 뭐 아닙니까? 김일성 때부터 김정일을 내려오면서 주한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폐지, 그다음에 종전선언, 뭐 이런 부분들을 다 지금까지 똑같은 앵무새 같은 목소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 자들이 지금 김정은이가 소위 말하는 조국 통일 3대 헌장 기념탑을 없애버렸잖아요. 음, 그 안에 뭐냐 그러면 통일, 화해, 동족이라는 그 3대 가치가 딱 들어가 있는데 이것을 김정은이가 1월 1일 날 얘기하면서 이제 없애버리고 지금은 그냥 와 이제 대한민국을 같은 민족으로 보지 않는다. 적으로 간주한다. 이렇게 도발을 했을 때 지금까지 그들의 거짓 평화쇼를 퍼뜨렸던 그자들이 지금 조용히 입 닥치고 있다고. 국민들이 그것을 얼마나 국민들이 속았느냐. 제가 그렇죠. 미국 가서도 거짓 종전선언 안 된다. 종전선언 큰일 난다. 뭐 그다음에 여러 가지 얘기를 제가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뭐 소위 우리가 백악관 출입 기자들 20몇 명하고 이 한반도의 정세에 대해서 걱정하고 2시간 반, 3시간씩 컨퍼런스를 통해서 지금의 한반도의 그 문재인 정권의 한반도의 상황 또 그 이후의 한반도의 상황들이 어떻게 이거 시간 끌어주는 거다. 김정은한테 핵 개발의 완성을 시키는 시간 끌어주기 이 거짓 평화쇼다. 이렇게 정확하게 지적을 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죠. 지금도 이거 다 보고 있습니다. 트랜스레이션 해서 다 보는데요. 자, 지난 이틀 전인가는 그 북한 인권 문제에 관해서 이제 국무성에서 이벤트가 있어서 갔는데요. 영화를 보여주는데 지금 이런 말을 하더라고 어떤 기자가. 아니, 탈북자들은 자꾸 저렇게 넘어올라 생각하지 말고 박이 터져도 평양에서 인권 운동을 일으켜라는 거예요. 민주화 운동을 일으켜라. 그래서 맨 놈 죽어야지 일이 벌어진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지 말고 자기들은 맨날 그것만 피해갖고 한국으로 넘어온다고 해서 일이 다 된다는 게 아닙니다. 그 말이 맞을 수도 있어요. 자, 그리고 한국의 민주화 운동을 했다니 인간들 586 뭐 386 뭐 떠나서 이 인간들은요. 왜 평양에 가서 민주화 운동은 안 해요? 예? 평양상에서 저 인민들한테 민주화 운동해라고 시켜야지 적어도.
김정은이가 지금 독재를 하고 있고 인권을 말살하는데 싹 닦고 있고 민주화라는 사실 민주화 운동이란 거는요 평양에 먹혀 들어가야 됩니다. 한국은 이미 민주공화국이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자유민주공화국이라고. 자유민주공화국이 박정희 대통령부터 잘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뭔 또 민주화 운동을 한다는 지금 뭐 겁니까? 아무튼 그 네? 좌파들은 그 윤석열 정부의 검찰공화국 독재라고 얘기하고 윤석열 정부까지도 탄핵시키겠다고 지금 뭐 서울에서 막 집회를 하고 이러잖아요. 지금의 국제적인 상황이나 남북 간의 관계, 김정은의 도발 이런 여러 가지 징후를 봐서는 우리가 탄핵 정국 때 그때 난수표가 새롭게 재개가 되고 그다음에 그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그게 노동신문에 실리고 이런 정황들의 상황들하고 거의 비슷하게 가고 있다. 지금 상황이. 그래서 이 우리 공화당이 이제 보수 정당으로서 뭐 좀 고민이 많은 건 사실이에요. 우리의 가치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정체성이 우리가 옳고 막잖아요. 근데 국민의힘은 어쨌든 용기도 없고 예. 나름대로 전략적인 마인드도 약하고 또 하나는 그냥 자기들의 이익만을 위한 그런 무능한 정당이 돼버려서 우리 공화당 동지들이 50만 동지들은 걱정하는 게 그거예요. 우리가 통합을 하고 합당을 하고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좀 더 크게 가기 위해서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우리의 가치가 옳은데 저렇게 잘못된 생각, 무능하고 용기 없고 정의롭지 않은 그러한 정당하고의 관계설 정립을 어떻게 해갈 거냐 하는 고민이 저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우리 당원 동지들도 그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김정은이가요, 한국을 제1주적이고 적대 국가를 했지 않습니까? 제가 백악관의 그 전략소통 조정관인 고조한 컬베한테 질문했어요. 김정은이가 우리 보고 주적이래. 그리고 적대 국가래. 하니까 바로 받아치면서 반론하다. No, Korea is not a 적대국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어, 그러면 이 지금 종북자들이 이 말을 듣고도 가만히 있어요. 이 말을 듣고도 그러면 김정은이가 우리 적대국이래 지구가 먼저 지금 이 얘기를 하는데 뭐 우리가 한국이 잘못해서 그렇다고요? 그리고요. 이 종북가 이 인간들이 더 잘할 수 있는 거는 역대 보수 우파가 정권을 잡아도 가만히 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윤석열 정부는 제가 바라는 듯이 꼭 이 종북 세력들을 어떻게 청산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저기 나라의 아주 기밀을 팔아먹은 문재인 또 가짜 정가 육범인 이재명 이런 인간들이 왜 국회 바치를 달고 있어야 되고 왜 이런 인간들이 차기 대통령 후보로 입에 오르내려야 됩니까? 이게 한국의 아주 비극입니다. 비극. 오케이. 오늘 여기까지 제가 큰 소리를 좀 치고요. 저도 한국만 생각하면 어떻게 제가 가서 정치할 수는 없고 우리 조은진 대표님께서 잘 부탁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기후가 이상이 많이 생겨서 네. 뭐 지진도 많고 또 한파 하도 지금 서울은 되게 정말 많이 춥습니다. 건강 네. 조심하시고 저도 지금 감기 기운이 좀 오는 것 같아서 좌우지간 우리 따뜻하게 했습니다. 공화당한테 한국을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전하게. 도대체 예, 믿을 사람은 믿을 구석이 하나도 없네요. 제가 보니까. 예. 고맙습니다. 자, 오늘 예, 여기까지 하고요. 건강하십시오. 예, 예. 안녕히 고맙습니다. 계십시오.